내가 진짜 100% 만족시킬 사람이 누구지를 제대로 찾아내는 게 타겟팅의 첫 번째 우선순위고,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게, 이게 뭐 만족 아니면 불만족이 이게 아니잖아요. 만족 60%, 불만족 40%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죠. 내가 이 사람 만족시키는 건가? 긴가민가 하네?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적어도 90%, 100%까지는 가야 진짜 내 타겟에 가깝다는 거죠.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? 고객? 그렇죠. 누구한테 파는지가 제일 중요한데, 대부분 타겟을 미리 설정해 놓고 팔잖아요. 뭐 20대 여자애를 타겟팅하면 뭐 이런 아기자기한 거 귀여워하겠지, 여자애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만들어서 기획하고 판매하는데, 사실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. 사실 내가 어떤 기획을 했던 간에,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팔던 간에,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는 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.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. 이게 어떤 거냐면, 20대 여자 타겟팅이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,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느냐가, 그게 타겟팅인 거예요.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죠. 모두가 아는 얘기잖아. 타겟을 설정하고 기획하고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팔리죠.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사갈 수 있어요. 어린애들이 사갈 수가 있고, 뭐 중년층이 사갈 수도 있죠. 그러면 이거를,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 사람한테 기획했던 거랑 안 맞네 하고 빨리 그 타겟팅을 바꿔야 되는데, 대부분 자기가 기획한 의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대부분 상품이나 서비스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궁금한 게 같은 상품도 내가 젊은 여성들 타겟으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디자인이나 그런 카피나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넣어서 마케팅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젊은 여성들이 올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? 올 가능성은 많지만, 그거를 집착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획을 하잖아요. 근데 네. 시장에서 먹히는 건 사실 어떤 게 먹힐 줄 모른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데, 확신을 가지는 거죠. 내가 20대 여자를 잘 알아, 요즘 애들 이런 거 좋아해 라는 착각 속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기획한 대로 잘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, 대부분의 상품이 시장에서 어떤 타깃이한테 먹힐지 모른단 말이죠. 근데 이게 타깃이 그냥 20대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. 20대 여자 중에서도 뭐 묵은 머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야 일 수도 있고, 생머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잘 팔리는 상품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 타깃을 정확히 설정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. 근데 그걸 알고 기획을 한다? 그러면 시장에서 안 먹힐 가능성이 더 높다. 그래서 열어둬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타겟을 미리 설정해서 잘못된 사례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메타인지에 대한 건데, 잘하는 거는 잘 알 수 있어요. 자기가 어떤 걸 잘하는지. 근데 이게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내 상품이 팔릴지는 사실 모르거든요. 해보기 전까지. 그래서 막 유튜브만 봐도 대부분 대형 채널들도 처음에 뭐 A라는 컨셉으로 했다가 A가 점점 반응이 없고 B라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대박이 났어. 그래서 막 바꾼 사례들 엄청 많잖아요. 네. 대형 채널 초창기들 보면은 완전히 채널을 전향한 그런 것도 많고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안다고 생각해서 A라는 콘텐츠를 했을지라도 시장에서 B라는 콘텐츠가 더 먹어주네? 사람들이 더 원하네?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타겟이라는 거죠. 내 타겟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 계속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, 확률적으로. 예를 들면 우리 고객사 병원에서도 타겟팅이 명확하거든요. 거기는 이제 뭐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데, 그냥 일반 피부로 오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. 처음부터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, 두드러기 생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피부과 와본 사람들, 이런 사람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치료도 잘 안 된다는 거죠.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간절함도 없고 해봤자 치료 동의도 안 하고 의심만 하더라라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중증 환자야, 뭐 동네 피부과, 유명한 피부과, 대학병원 피부과 다 갔다 왔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잖아요. 습진 짓물라고 맨날
자면 이불 다 피로 범벅돼 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, 삶이.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병원에 간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이 원장님을 잘 따라오고 믿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치료를 잘 따라가요. 그런 사람들은 치료율도 높아지고 당연히 만족도도 높겠죠. 그런 거를 보면은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,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환자랑 기존 환자거든요, 타겟이라는 거는. 그러니까 신규 환자를 유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, 보통. 그러면서 이제 기존 환자가 더 중요하다, 뭐 기존 고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, 이게 왜 중요한지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유치하는데 신규 환자가 돈이 많이 들겠죠, 기존 고객보다. 근데 신규 고객들은 결국 빠져나가거든요. 내 상품이 100% 만족스럽지 않으면 한 번 써보고 재구매를 안 한다든지, 뭐 한 번 써보고 불만족한다든지, 조금 했다가 안 한다든지, 결국 이탈이 돼요. 내 타겟팅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. 근데 내가 어떤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, 내가 이 고객한테는 진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메타인지를 높여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상품을 판매한지를 알게 되면 기존 고객 풀이 늘어나요. 그 난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원장님도 타겟을 찾아가신 건가요? 그렇죠. 처음에는 타겟을 모르셨어요. 왜냐면 메인이 두드러기 환자였거든요. 두드러기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 올 때는 간절한데 가려우니까 왔겠죠. 근데 병원에 막상 오면 두드러기가 그렇잖아요. 간지러울 땐 간지럽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낫기도 하고, 그러면 이제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, 올 때는 되게 간절해서 왔는데 막상 치료를 받으려니까 돈 아까운 거예요. 이거 지금 아무런 증상 없는데 하니까 이제 동의도 잘 안 되고, 이제 치료를 하더라도 의심이 많고,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장님도 우리 환자는 진짜 중증 피부 환자들, 중증 난치 환자들 이구나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제 타겟팅을 그렇게 바꾸셨죠. 내 타겟을 찾았다 하더라도 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실력이 갖춰 있었겠네요. 실력도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만, 이거의 핵심은 뭐 실력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외적인 서비스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. 사실 결국에는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고객 만족이에요. 내가 진짜 100% 만족시킬 사람이 누구지를 제대로 찾아내는 게 타겟팅의 첫 번째 우선순위고,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게, 이게 뭐 만족 아니면 불만족 이게 아니잖아요. 만족 60%, 불만족 40%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죠. 내가 이 사람 만족시키는 건가? 긴가민가 하네?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적어도 90%, 100%까지는 가야 진짜 내 타겟에 가깝다는 거죠. 어중간하게 60%, 70% 만족시키는 거는 내 타겟이 아닌 거예요. 어설프게 걸쳐 있는 거죠. 만약에 문의가 들어왔어. 이 사람이 뭐 내 상품을 사고 싶어 해. 그럼 정확하게 메타인지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100%, 뭐 최소한 90% 자신감이 있겠죠. 상품을 팔 때. 그러면은 지금 서비스를 받는 타겟들이 내 타겟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신호나 증거 이런 게 있을까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죠. 재구매가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고,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많은 고객들을 놓쳐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. 이건 한 번에 배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고객이 재구매가 제일 잘 일어나지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. 아무리 이 사람이랑 관계가 좋고 뭐 만족한다 표면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재구매하지 않는다?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. 그건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. 만족하면 계속 사야죠. 그것만 딱 보면 됩니다. 선비 청년님도 처음에 설정한 타겟이랑 지금 타겟이랑 다르신가요? 이렇게 찾아가셨나요? 네, 많이 달라졌어요. 처음에는 작은 병원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매출도 잘 안 나오고 도와주고 싶잖아요. 그래서 작은 병원이나 큰 병원 가릴 거 없이 이렇게 받았는데, 작은 병원은 애초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. 저희가 손해보면서 마케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으로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는 원장님들은 스스로 원내에서 마케팅을 하시든 어떤 활동을 하셔도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 규모를 키워나가든
아니면 오랫동안 그 한 자리에서 각인을 시켜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, 너무 섣부르게 마케팅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고 매출도 잘 안 나오는데 마케팅을 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병원은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많이 실패했고 많이 깨졌어요. 그래서 이제는 우리 타겟팅이 정확히 작은 병원은 우리가 살릴 수가 없구나. 어느 정도 중견 병원들,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고, 좀 네트워크 병원, 그리고 좀 대형 병원이 우리 규모에 맞고 제대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이제 타겟팅이 그렇게 변화된 거죠. 그럼 또 작은 병원이 타겟에 맞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단지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날 확률이 적다. 이거 말고도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. 일단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을 너무 아까워한다.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의사분들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됐지 뭐하러 돈을 쓰면서 환자를 모객하냐, 이거 완전히 뭐 삐끼도 아니고, 그런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신 원장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, 투자를 못하는 거죠. 두 번째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계별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거든요. 매출 얼마일 때는 뭘 해야 되고, 매출 여기에서 또 점프하면 뭘 해야 되고,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,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케팅으로 바로 점프하려는 원장님들은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죠. 왜냐하면 마케팅비가 아까울 수도 있고, 자기 매출의 뭐 몇 퍼센트를 마케팅비로 이제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오버슈팅을 해버린 거죠. 오버슈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,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 마케팅을 어느 정도 지속하고 어느 정도 누적 효과가 나면서 테스트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, 타겟팅을 찾아가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,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이 구간을 못 견디는 거죠. 보통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90% 접는 게 뭐 한 몇 달 해보고 영상 뭐 100개 올려보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접잖아요. 그게 데스밸리라고 하던데, 그 죽음의 구간을 다 통과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작은 병원이면 그 단계별로 거쳐야 될 걸 다 거쳐야 된다. 마케팅으로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는 건 없다. 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,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타겟팅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잘 안 늘어나요. 그런 상태에서 신규 고객만 유치하면은 잠깐 들렀다가 가격 보고 왔다가 딴 데 병원 가겠죠. 그런 고객은 사실상 쓸모없는 고객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. 왜냐면 당장 돈이 되기 때문에. 근데 진짜 내가 잘 해야 되고 진짜 잘 유지해야 되는 건 기존 환자 풀을 넓히는 건데,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돈 써서 신규 환자만 계속 유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진은 얼마 안 남아요.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타겟을 모르는 거네요. 그렇죠. 진짜 내가 만족시켜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, 단순히 타겟을 정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내가 이 사람 70% 만족시켰는지 80% 만족시켰는지 모르잖아요.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. 고객을, 이 사람이 재구매를 잘 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, 고객이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메타인지를 높여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만족하고 있다, 재구매도 잘하고 있어, 이 사람 특징이 뭐지? 근데 이런 사람들 잡아야겠네,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60% 만족한 사람도 우리 기존 고객 같고, 70% 만족한 사람도 어느 정도 만족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, 80%면 이 정도면 됐지, 그게 아니거든요. 확실한 고객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. 타겟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말했지만, 마케팅을 대행을 맡기던 간에 뭐 협업할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럴 경우에도 아무나 하고 손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. 그냥 여기 잘한다고 들어서, 그리고 여기 유명하니까, 여기 뭐 포트폴리오가 괜찮아서, 포트폴리오랑 우리 병원이랑은 별개의 문제거든요. 거기는 운대가 맞아서 잘 되는 걸 수도 있고, 돈을 많이 써서 잘 되는 걸 수도 있고, 확률은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냥 단순히 포트폴리오 보고 결정한다? 이건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병원을 원장님이 제일 잘 알아야겠죠, 스스로가. 그래서 우리의 장점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데가 뭐고, 우리 타겟팅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, 그렇게 해서 대행사도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, 본인이.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돈만 쓰는 거죠. 돈만 쓰다가 또 이리 갈아타고 저리 갈아타고,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모르니까 어떤 대행사에 맡겨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. 계속 갈아타죠. 그럼 악순환이거든요.
포트폴리오를 먼저 제시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거는 사실 표면적으로 나온 정보 갖고는 알 방법이 없고, 왜냐면 다 자기들 좋다고 홍보하지 누가 안 맞다고 홍보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건 알 도리가 없고, 대표든 뭐 영업 담당자든 만나가지고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. 거기에서 우리 이러한 상황인데 상황을 다 까는 거예요.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패를 꺼내놓아서, 아 이거는 만족시킬 수 있네, 저건 안 되겠네, 저건 안 되겠네 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래도 이 정도면 이 금액 투자해서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는 있겠다 하면 이제 하는 거고, 그렇다고 해서 100% 성공하는 건 아니죠. 그래서 가진 패를 잘 깔려면 일단 우리 병원을 잘 알아야겠죠. 고수는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고,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행간을 읽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믿을만 하겠죠. 선비청년님의 마케팅 대행사의 타겟은 조금 추려지셨나요? 우리 마케팅은 작은 병원을 선호하지 않아요. 작은 병원은 사실 정말 잘 해드리고 싶고 매출 올려드리는 실제로 그런 데도 있지만 100%가 아니기 때문에, 90%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. 우리가 확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제대로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네트워크 병원이거나 대형 병원이거나 그런 데는 저희랑 딱 잘 맞아요. 잘 맞고 시너지도 잘 나고 제대로 성공시켜 줄 수 있고, 그런 저희도 자신감도 있고. 왜 그런 고객이랑 잘 맞는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몇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일단은 우리 그거는 뭐 내부 시스템 문제인데 이거 다 공개할 수는 없고, 애초에 저는 회사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헬리포드 방식으로 다 분업화 시켜놨거든요. 분업화의 장점이 그거잖아요. 대량 생산, 그러니까 대량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데랑 맞는 거예요. 저희가 대형 병에 맞다는 게 단순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맞는다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일단 성공시키는 데들이 다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타겟팅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쏠린 건 맞고, 그 다음에는 대형 병원이나 이제 네트워크 병원들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돈은 투자하는데 효과가 안 난다, 그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효과를 내야 될지가 저희가 노하우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여러 대행사 끼면서 이제 운영은 하는데 제대로 효과가 잘 안 나요. 근데 저희가 맡은 데들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가지고 마케팅을 그냥 쏟아 부으면은 대부분 다 만족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. 결론은 네 그릇만큼 먹는 거다.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고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놔줘라. 명확히 알겠습니다.